오랜만에 나오신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미국 상황 한번 짚어봐야죠. 저희 고정이었는데 최근에 저희 섭외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왜 그러세요? 저희가 섭외 한 10번쯤 그동안 했는데 그때마다 막 강연이 있다느니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옥의 뭐 조참 모임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하필 그때 딱. 예. 그러니까 무슨 저희가 7시 반 8시에 뭐 8시 반에 법자고 하는데 무슨 밥 먹고 있다느니 조참 모임이 7시 반 8시죠. 또. 그런 식으로 맨날 조참 모임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저보고 혹시 싸웠냐고. 아니 나도 통화를 해본 지가 오래됐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자, 앞으로 피하지 마시고요. 체포영장 보낼 수가 있습니다. 블랙하우스를 봤냐고 저희 제작진이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아, 봤어요. 네, 2개 다 봤어요.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공장장은 오디오형이다. 네. 뭐, 좋았어요. 타이트샷만 좀 없으면 더 좋겠다. 아니, 저도 왜 이렇게 얼굴 가까이 잡는지 잡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저희 집 TV가 별로 안 커갖고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거를 막 65인치 이런 걸로 70인치로 보면 밤에 또 그것도. 그거는 폭력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테러예요. 네.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걸 물어봐 달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후보 때부터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몇 명이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저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리고 뉴욕타임즈에도 메일을 보냈던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도 나왔다. 얼마 전에 나왔죠. 네, 책도 나왔고 그 책에 참여한 또 사람들이 또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 상태를 볼 때 핵버튼을 맡기면 안 된다.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진단이 진지하게 미국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27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7명 그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제목이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예요. 네, 뭐 보지는 않았어요. 뭐 내용 이런 책이 나왔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뭐 사실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뭐 자기밖에 모른다. 뭐 이런 새로운 건 없고. 근데 과대망상이다. 뭐 쟁쟁한 이제 학자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한테 잘 알려지는 그 스탠포드 감옥 실험 했었던 짐바르조 교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이제 여기에 아마 이제 저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회장했거나 이런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사실 미국에서 그 골드워터 룰이라고 해갖고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심리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금기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골드워터라고 공화당 후보였는데 핵전쟁을 하자고. 베리 골드워터. 4년도 선거에. 핵전쟁을 하자고 그래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가서 얘기하다가 그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은 떨어지고 골드워터는 24년도에 떨어졌죠. 떨어지고 왜냐하면 핵전쟁 하자고 그랬거든요. 공화당 후보인데 그때 항상 뭐 미사일 크라이시스 뭐 이런 거 있었고 핵전쟁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 저 사람 미쳤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소송에서 그 정도는 제가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버렸죠. 그리고 나서 정신과 의학계가 이제 직업윤리로 만든 거죠.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제 후보들 중에 직접 자기가 대면에서 상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정신적 평가를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룰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중차대한 위기가 아니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의 어떤 직업 윤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라도 이건 국가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책을 냈죠. 뭐 내용 보면은 뭐 프로그램에도 다른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지만 뭐 굉장히 나르시스트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즉흥적이고 그리고 뭐 현실만 바라보는 곧 딱 즐거움만 보고 뭐
소시오패스 경향 예. 등등등.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죠. 저희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저 뉴스공장에서도 네, 책에서 그랬어요. 뉴스공장에서도 미친 거 아닐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네. 심각하게 이 사람으로부터 대통령 권한을 빨리 뺏어야 된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전명한 사람들이 나섰다. 지금 뭐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베스트셀러, 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그거 한번 얘기해 놓고요. 이게 네. 뉴스공장에서는 오랫동안 얘기했던 건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로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 미쳤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크레이시라고. 네, 그렇죠. 그거는 전략이 아니라 실제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략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 싶은 게 예. 전략이었으면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물론 이제 한국에서 약간 보수 성향 가지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나 북한 대하는 건 훨씬 더 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전략적이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불리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대에서 뭔가를 얻어놔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내 정치나 이런 데서는 별로 없어요. 얻어낸 게 없죠. 예. 지지율도 최저예요, 역대. 지지율도 최저고 지금 자기가 약속했던 거의 얻어낸 게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뭐 국제적인 부분에서 약간 힘으로 예. 사실 지금 뭐 미국이 세계에서 슈퍼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으로 해갖고 얻어내는 건 사실은 전략적이고 협상을 잘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자기가 힘을 써서 때리는 건데 그냥. 그렇죠. 예. 삥 뜯는 거죠,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니 전문가 박사님이라고 모셨더니 삥이라뇨. 저도 안 하는 그 전문 단어를. 용어잖아요, 그것도. 전문 용어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가였으면 국내 정치로 많은 걸 얻어냈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다. 현재. 그렇죠. 사실 예.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했죠. 자기 표 법안들을. 지금 이제 세금 개혁 법안이 이제 상하원에서 네. 공화당에서 내놨고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 올해는 일단 힘들고요. 네. 그 의회 의원들이 그 워싱턴 DC에 있는 날들이 있고 자기네 지역구가 있는 날들이 있어요. 지금 네. 이제 날짜로만 따지면 한 4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의회에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 하원하고 상원에서 내놓은 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과가 되더라도 컨퍼런스 커미티라고 해서 간직 상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물 건너간 거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자기가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 비토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략가라든지 그렇게 불리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외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데 그거는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와중이지 전략이 아니다. 뭐 나프타도 근데 지금 사실 교착 상태거든요. 예. 네, 원하는 대로 못 가고 있고. 원하는 대로 된 게 지금 사실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나날이 떨어져서 지금 37%예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37%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죠. 반대보다 그렇죠.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더 많은 거. 예. 미국 대통령은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요. 뭐 한 48, 47 요런 정도는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 시점에서 가장 낮았던 사람이 이제 빌 클린턴 정도 51% 이랬었는데 아직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7%면 상당히 낮은 거죠. 역대 가장 낮다고 지금 네. 뭐 최근 70년 사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와간 굉장히 낮다. 네. 그런데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 핵 협정 파기 이거 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워싱턴 정관은 반응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워낙에 갈렸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부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마다 이걸 서티파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네. 안 한 거잖아요. 인증하지 않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사실은 넣은 것 그런 이제 규정을 넣은 것도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이 제대로 준수를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를 패스해 버릴까봐. 3개월마다 그래갖고. 체크하라고 누르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반대로 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의외로 공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조금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나 약간 진보 측에서는 이란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이나 보수 측에서는 뭐 핵협정을 위반한 건 아닌데, 뭐 ICBM이라든지, 뭐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규정 중에 이제 일몰 조항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문제시 된다. 그래서 교체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는 비난을 많이 받고 국제적으로는 비난을 많이 받죠. IAEA에서도 이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그렇죠. 예. 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상황과 트럼프 현 상황은 어떤가 지금 짚어보는 와중인데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왜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FBI 특검이 네. 체크를 기소했잖아요. 기소했죠. 궁금한 것은 이게 미국
정가에서 트럼프의 위기로 실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걸?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소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뭐 러시아의 어떤 사주를 받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약간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매너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트럼프 캠프 조인하기 전에 뭐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받은 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받은 게 친러 성향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트럼프 선거 개입하고 연결돼 있고 지금 이게 당장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어요. 그 선대 본부장이긴 했지만 폴 매너포트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렇죠. 기소지 네. 이것이 트럼프로 연결된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돈 세탁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혐의하고 그다음에 FBI 위증한 거. 근데 사실 FBI 위증한 거는 사실 조금 이제 중범죄로 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긴 힘들고 뭐 뭔가 자꾸 이제 긁으니까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왜 우리 야구할 때도 보면은 홈런 한 방도 좋지만 이렇게 안타 쳐갖고 자꾸 투수 압박하면은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는 것처럼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당장 위기는 아니고 이것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이 정도 분위기. 그렇죠. 예. 뭔가 있구나 하고 사람들 의심을 하는 거죠. 탄핵 얘기 요즘 나와요? 탄핵 얘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해서 쫓아내기는 힘들어 보여요. 일단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미국 네. 하원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원을 가져오기는 민주당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중간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석을 좀 뺏기게 돼 있어요. 뭐 역대적으로 좀 그런 우리도 성향이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만이라도 가져오게 된다면 한번 트라이는 해보지 않겠냐. 그런 분위기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안 되겠죠. 상원에서 안 할 되지만. 테니까. 예. 그렇지만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거고 일단은 하원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된다면은 그 기간 동안 상원까지 가갖고서 이제 해결이 나는 기간 동안 트럼프는 사실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긴 예. 있군요, 여전히. 뭐 예. 있기는 있는데 될 거라고 보는 분위기는 이제 좀 많이 사그러지는 우리도 거죠. 탄핵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어떤 나라도 대통령을 실제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상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죠. 막 예.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긴 하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간판으로 선거 치르는 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좀 불안해들 하는데 지금 37%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쪽 70, 80%. 지지층에서는 예. 소위 중도층과 진보층이 떨어져 나갔지 네. 코어 권하층은 아직도 남아있으니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는 약간 좀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지방선거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딱히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죠. 자,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방문 얘기를 해볼게요. 네. 미국에서는 이 동아시아를 한중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현재?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관심이 되게 없어요? 중요하게 아주 관심이 있다고 보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거잖아요. 미국을 네. 비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은 중국이죠. 그렇겠죠. 예, 미중 아무래도. 정상회담 이 부분이 이제 예.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죠.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견제하는 게 중국이고 그렇죠. 실제로 현재. 예. 그리고 뭐 사실 일본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막 다툼이 있을 만한 이슈는 없어요. 가서 골프 치고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고. 일본은 이번에 제가 보기엔 일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망했어요. 이방카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으로서 트럼프의 심기를 이제 트럼프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예. 것 같은데 이방카가 하는 강연에 사람도 안 오고. 그렇죠. 통통 비었다고 많이 자기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전에 하와이 가가지고 진주만에 대해서 또 한마디 굳이 그건 하고. 약간 국내용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하필이면 또 미국에서 요 방일 기간 동안 테러가 나가지고. 예, 밤새 지금 텍사스 교회에서 27명 지금 사망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마어마한 또 미국 총기 사건 난리예요. 최근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러게요. 테러가 이제 미국을 건너간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근데 이제 유럽에서 대부분 일어났던 테러는 뭐 외로운 늑대 정말로 네. 테러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는데 뭐 미국에서 최근 일어난 거는 사실은 뭐 하나 빼고는 다들 이제 자국 내 그냥 그렇죠. 불만. 예, 총기 난사 사건이죠 그야말로. 그래 뭐 총을 슈퍼에서 파니까요. 총알을 K마이트에서 월마트에서 팔잖아요. 근데 예. 재밌는 게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은 막 뭐 좀 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오히려 총기 구입 숫자가 늘어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건 당연합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총을 사서라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 문화, 사회 컬처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총을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뭐 서부 개척 시대라든지 이럴 때 무법친 처녀가 많았잖아요. 그런 그게 데서 언젠데요? 200년 전에 우리 조선 시대예요. 그 얘기 라이트 들먹이는데 그냥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돈도 있죠. 예. 그리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NRA가 우리가 뭐 돈으로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기 옆에.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자기들 주장 논리적으로. 네, 그거를 굉장히 잘해요. 로컬에 가갖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손조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다. 총기를 네. 규제하면 안 된다. 네. 뭐 자기 방어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에도 있잖아요. 미국 헌법에. 그건 이제 해석하는 거에 좀 다르죠. 진보가 뭐 해석하는 거, 보수가 해석하는 거. 저는 이게 다 돈 때문에 돈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적어도 슈퍼에서 총알 파는 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슈퍼 진열대에 막 기관총 걸려있고 그런 건 정말 진짜 웃겨요. 근데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긴 해요. 오히려 그런 데서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 네, 하긴 하겠지만 그 발상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옆에서 배추 사고 그다음에 기관총 사는 거 아닙니까? 엄마 저거 사줘 하면서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여하간 뭐 얘기가 좀 샜는데 네. 한국 방문에서 그렇다면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한 미국 언론의 분석이나 혹은 뭐 대목은 있나요? 혹시? 많이 분석은 안 하는데 네. 일단 이제 북한 문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뭐 보고 그건 뭐 있고 당연한 근데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미국이 지금 거의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니만큼 방위 분담금 얘기를 좀 많이 하지 하지 않겠나. 않을까 생각이 예. 들고 FTA는 거의 지금 뭐 우리가 꼬리를 많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그쪽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 경제 쪽 사람들이 뭐 문우신이라든지 뭐 나바로도 지금 안 오고 있고. FTA 관련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약간 어차피 이건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라이시저가 오기는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예, FTA를 정말 폐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폐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닌데 나프타가 지금 교착 상태다 보니까 코러스 FTA 갖고 어떻게 미끼 삼아 뭐 해보려는 생각 가질 수도 있지는 않을까. 근데 뭐 미국 내에서도 반대는 좀 있어요. 뭐 이게 한국 한미 FTA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이득을 걷는 집단들이 또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뭐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접근을 하겠는데 뭐 공화당 뭐라 오히려 얘기는 인사들이 FTA 때문에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뭐 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은 네. 그러면 FTA 폐지도 쉽지는 않겠네요. 뭐 트럼프 좀 두고 입장에서는. 봐야죠. 예. 자,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에서 처한 상황과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 방문 잠깐 짚어봤고요. 이제 자주 나오실 겁니다. 네. 김기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